QRNG를 이용하여 차원이 다른 보안 수준을 자랑한다는 갤럭시 A 퀀텀. 근데 대체 이 발음하기도 힘든 QRNG가 대체 뭘까요? 스페인 거의 같은 갤럭시 A51 5G보다 출고가가 7만원 높은데 과연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저 간지나 보이는 퀀텀이라는 이름을 이용한 마케팅일 뿐일까요? 한번 정리해봅시다. QRNG는 퀀텀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의 약자입니다. 이것을 한국어로 그대로 직역하면 양자난수 생성기가 되는 거죠. 난수라고 하는 것은 영어 원문에서 알 수 있듯이 특정한 규칙 없이 마구잡이로 뽑아낸 숫자를 뜻합니다. 따라서 난수 생성기는 마구잡이 숫자를 뽑아내는 기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양자는 대체 뭘 하길래 이름 앞에 거창하게 붙어있는 걸까요? 이전에도 난수 생성기는 존재했습니다. 코딩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익숙한 랜덤 함수를 이용해 일반 PC에서도 쉽게 난수를 생성할 수 있죠. 다만 이렇게 생성된 난수는 완벽한 난수는 아닙니다. 의사난수, 영어로는 수도 랜덤입니다. 이수도 아니고요. 한마디로 말해 일반적인 PC에서 생성하는 난수는 규칙이 없어 보이지만 사실 내재된 규칙이 있습니다. 이미 만들어져 있는 난수표라는 숫자표에서 추출해서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 의사난수입니다. QRNG는 이름 앞에 붙은 양자의 특성을 이용하여 거의 완전한 난수를 생성합니다. 여기서 거의 완전하다고 표현하는 이유는 완전한 난수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부터 난수를 생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양자는 양자 역학의 여러 방정식을 통해 그 메커니즘이 규명되어 있는 입자이기 때문에 완전한 난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밝혀진 양자 역학은 양자의 양상을 완벽하게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확률에 의존해서 설명할 수밖에 없다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완전한 난수라고 해도 큰 무리는 아니죠. 그렇다면 이렇게 제대로 예측하지도 못하는 양자로 도대체 난수 시스템을 어떻게 설계한다는 걸까요? 기존까지 알려진 QRNG의 구현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빛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50%의 평광 반사율을 가진 거울에 빛을 주사하여 통과하는 빛과 반사되는 빛의 신호를 이용해 난수 신호를 생성하죠. 여기서 혹시 고등학교 때 물리 수업을 열심히 들으신 분들이라면 평광은 평광무늬와 빛의 진동 방향의 엇갈림에 의해서 특정 성분의 빛이 투과되는 거고 이건 충분히 예측 가능한 영역이지 않냐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해당 설명은 고전 광학의 영역에서 빛을 파동으로서 취급할 때 설명하는 방식이죠. 양자역학에서는 빛을 광자의 다발로 취급하여 각 입자가 평광무늬를 통과할 확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광거열이 50%의 평광 반사율을 갖고 있다는 것은 50%의 빛 성분이 반사되는 것이 아니라 각 광자가 50% 확률로 반사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건 말 그대로 확률이기 때문에 각 광자가 평광거울에 의해 통과 혹은 반사될지를 온전히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난수는 QRNG 시스템이 항상 그렇지만 동일한 조건에서 재시행하더라도 같은 난수를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수학적으로 확률이 0은 아니지만 사실상 일어나지 않는 경우의 수인 거죠. 두 번째로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방사성 동위원소는 자신의 주변으로 무언가를 뱉어내는데 이걸 방사성이 있다고 표현합니다. 이 방사성 동위원소가 무언가를 뱉어내는 것 역시 확률에 의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가 언제 무언가를 뱉어내는 것 역시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이 방법에서는 이 뱉어내는 무언가를 감지해서 그 시간 간격을 난수에 사용합니다. 이 역시 동일한 조건에서 시행한다고 해도 같은 값이 나오리라는 보장이 없고요. 그렇다면 갤럭시 A 퀀텀에 들어간 QRNG는 대체 뭘까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두 번째 방법과 유사합니다. 다만 여러 문제를 해결했죠. 앞에서 설명한 시스템은 큰 단점이 있습니다. 비싸고 크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보안이 강력해서 여러분의 사생활을 전부 보호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휴대폰이 300만원씩이나 하고 노트북만큼 크다면 절대로 구매하지 않으실 거잖아요. 이 정도면 그냥 셀카 그냥 그 정도 주는 게 주기에 내버려 두는 게 합리적이라는 생각도 들죠. 특히나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한 방법은 방사성이라는 안전 문제도 있을 겁니다. 그만큼 QRNG를 모바일에 적용시키는 것은 비용 문제와 규모 문제 그리고 안전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합니다. 이번에 갤럭시 A 퀀텀에 들어간 마이크로 QRNG 칩은 가로 세로 3mm 크기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스마트폰에 탑재할 수 있는 크기죠. 아니 잠깐만, 그렇다면 방사성 원소를 쓴다고? 이제 스마트폰 들고 다니면 전자파 말고 방사선도 맞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절대로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마이크로 QRNG 칩에 사용되는 방사성 동위원소는 알파 입자라는 걸 뱉어냅니다. 근데 이 입자는 말 그대로 종이 한 장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과장 전혀 없이 종이 한 장으로 방사선 입자를 막을 수 있습니다. 입자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방사선 치고는 상당히 약한 편이기 때문이죠. 관련 자료에 따르면 이 알파 입자 방출기는 완전히 밀봉되어 있으며 그 밀봉이 파손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연간 10 마이크로시버트 수준의 방사선만을 방출한다고 합니다. 흉부 엑스레이를 한번 찍을 때 방출되는 방사선의 양이 100 마이크로시버트 수준이라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걱정할 만한 요소는 없다고 해도 무방하겠죠. 그럼 이제 마무리로 간단하게 세 줄로 정리해봅시다. 첫째,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난수는 사실 규칙이 있는 가짜 난수다. 둘째, QRNG는 양자의 불확정적인 양상을 이용해 예측 불가능한 난수를 생성한다. 셋째, 갤럭시 A 퀀텀에 들어간 QRNG는 그걸 아주 작고 싸고 안전하게 만든 물건이다. 이제 스마트폰 보안은 QRNG가 확실하게 책임질 테니까 통신사에서 서버 보안만 잘 책임져주면 될 것 같네요. 그렇게 생각해보니 보안 때문에 7만원을 더 주고 A 퀀텀을 구매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능은 똑같고 가격은 더 저렴한 갤럭시 A51 5G를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